이번 주에는 미국 서부 피닉스 지역, 그다음에 한국의 서울에 OCI 애저 상호 연결 리전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OCI 리전 계속 소개를 할 때마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부러운 시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상호 연결 리전에 대해서도 간간히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곰돌이님, 그 서울에 애저 상호 연결 서비스가 오픈할 거란 거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OCI 리전의 확장 소식을 전할 때 7개의 새로운 리전이 오픈할 순서를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요. 피닉스의 OCI 애저 상호 연결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도 앞서 방송에서 기뜸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은 의외네요.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이런 얘기가 딱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에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이라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간략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 이 서비스가 소개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초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외부에는 이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발표되기도 했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파트너십을 위해서 협력을 계속 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출시된 게 2년 반 전이니까 일찍 준비를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 파트너십의 주요 핵심 컨셉은요.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클라우드 제공사 간의 데이터 센터가 인접한 그 지역에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직접 인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대역폭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지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민하거나 특정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할 때 이 연결성이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OCI 애저 상호 연결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지금이야 뭐 대부분 클라우드로의 업무 전환이나 신규로 클라우드 향으로 설계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전환이 아직 고려 중일 때에는 많이들 가지는 고민이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애플리케이션만 클라우드로 가는 게 어떨까? 뭐 또는 특정 클라우드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이랑 연결을 연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현재까지의 솔루션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긴밀하게 통신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최소의 지연 시간과 대역폭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애플리케이션의 인접 해야집이 최적의 성능을 가질 수 있겠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드는 작업입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가 한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고객이 OCI에 기대하는 차별화된 특성은 이 엑사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에는 RAC라고 하는 고가형성의 환경부터 해서 ADG 등의 어떤 백업, DR 솔루션 등 오라클만이 가지는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환경 또한 고객이 기대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죠. 고객이 만약에 애저에서 단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BI 또는 AI 플랫폼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들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한 네트워크처럼 간섭 없이 이게 높은 처리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자 각자는 이 주력 제품이나 특기가 다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산업별로 어떤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예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라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강점이 있겠고요.
ERP와 피플소프트, EBS 등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도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웹프론트 서비스라든지 오피스 365 같은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애널리틱스, AI, IoT 또는 단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서비스 등의 상당한 경쟁력이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OCI 애저의 이 상호 연결을 환경에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위치해서 어, 별도의 어떤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OCI 애저 간에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점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통합할 수 있는 이 상호 운영성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OCI IDCS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와 오라클의 IDCS 간에는 이 페더레이션 아이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싱글 사인온을 해서 사용자는 양 클라우드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별도의 리소스를 관리할 필요 없이 OCI와 애저 간의 상호 간의 단일 아이디로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에서 그 오라클 클라우드 국내 사례로 스타트업 원더라이브의 양성욱 대표님을 모시고 OCI의 상용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었죠. 그 OCI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또는 이제 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로 OCI 타사 대비 그 저렴한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업무 중에서 외부로의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리소스는 OCI에서 운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용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온더라이브와 같은 이 외부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고객이라면 이 트래픽 처리에 대한 서버를 OCI로 옮기기만 해도 네트워크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애저의 경우에는 사용량 구간별로 이 비용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효율을 한번 보시고 월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이 테이블을 한번 확인하시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OCI가 사용량 구간별로 차별화 두고 있는 것은 10테라까지는 무료라는 점이 있죠. 반면에 애저의 경우에는 5기가를 넘어서면은 과금 구간으로 지집을 하게 되고요. 10테라, 40테라, 100테라, 크게는 350테라 이렇게 따로 구간별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호 연결에서의 필수적인 물리적인 연결 통로는 OCI의 패스트 커넥트하고 애저의 익스프레스 라우트입니다. OCI 패스트 커넥트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과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전용성 서비스를 통한 아웃바운드도 또한 과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용선 환경을 통한 내부적인 트래픽을 한쪽 방향으로 많이 이동해야 한다는 업무라면 OCI 쪽에서 애저 쪽으로 트래픽이 흐르도록 구성을 한다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호 연결이 어떤 아키텍처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략의 연결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논리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OCI 애저 두 지점 간의 교차 연결은 각 클라우드사가 제공하는 전용선 서비스가 서로 마주하는 형태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연결 지점이 OCI의 경우에는 패스트 커넥트, 애저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죠. 패스트 커넥트를 구성을 할 때는 연결 파트너 목록에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닌 애저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직접 어태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저의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생성할 때 파트너 목록을 선택할 때 패스트 커넥트로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는 접점은 OCI의 경우에는 DRG라고 하죠.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OCI의 VCN으로 연결됩니다. 애저의 경우에는 OCI의 DRG와 같은 용도의 버추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애저의 VNet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죠. 통상 각 클라우드에서 이 리전 간의 피어링을 하는 방식처럼 각 클라우드는 라우팅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 사이더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온프레미스나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보안 안전 연결을 위해서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를
클라우드 제공사로 별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제공사는 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VCN이나 VNet을 확장해서 다른 리전으로 피어링도 가능하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온프레미스에서 하나의 클라우드 제공사를 경유해서 연결된 또 하나의 클라우드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그림에서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각각의 클라우드로 이 연결이 VPN이라든지 패스트 커넥트로 각각 따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우팅 특성상 이것은 제약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OCI로 VPN이나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OCI와 애저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용자는 OCI의 VPN이나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OCI를 경유해서 애저로 직접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중간에 경유하는 클라우드에서 점프 호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온프레미스에서 보안 연결이 필요하다면 각 클라우드 제공사로 별도의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를 연결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네트워크가 중간에 제3 사업자를 통한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든지 구성상 훨씬 단조롭고 이 포트와 포트 사이에 매체를 넘나들면서 생기는 이 출렁거림, 그것을 지터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훨씬 적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장표에 나와 있듯이 인터커넥트 간의 평균 레이턴시는 약 1.2ms에서 약 2.1ms 사이가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역폭은 OCI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1기가와 10기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애저의 경우에는 50MB부터 10GB까지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대역폭 크기를 애저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게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모든 연결까지 수동으로 구성을 해도 뭐 그리 복잡하지거나 뭐 또는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연결 구성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GitHub에 테라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구성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두 클라우드 제공사가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처럼 운영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주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상호 연결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에 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사가 이 콜라보레이트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정해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은 이 어떤 문제가 OCI 제품이나 환경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애저 제품이나 환경에서 생긴 문제인지 쉽게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죠. 이때 고객은 양사 어디든 서포트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 단계에서 자사의 문제라면 당연히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처리가 될 테고요. 어느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자사 제품의 문제가 아니거나 뭐 같이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편 클라우드 서포트 팀의 고객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고 양사 서포트 팀에서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추려지면 양사 중 한쪽에 이어서 이 오너십을 가지고 최종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러한 단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저 쓰는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엔터프라이즈 속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오라클 쪽 솔루션 써야 하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애저에서 MySQL 쓰는 스타트업들은 그 인터커넥트 통해 가지고 OCI의 MDS 한번 써보시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히트웨이브 정말 추천드릴 만한 서비스인데 상호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 걱정 없이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OCI 애저 인터커넥트 같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클라우드가 각각의 특성으로 분할을 어느 순간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특성 있는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쓰는 멀티 클라우드가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도 클라우드는 AWS를 쓰고 분석은 GCP 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 보편화되면 OCI 예저 인터커넥 같은 것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 스타트업 고객들 모두 멀티 클라우드에서 각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시너지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 설명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3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에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장 선생, 이거 아까 인터커넥트 보면은 이거 다른 사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없어요? 네, 저도 이걸 녹화를 끝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라이센스에 되게 비용도 저렴하고 편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다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적이에요. 비싸다는 거죠. VM으로 할 때는. 베어메탈로 할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머신이 기존에 있던 고객 라이센스를 쓸 수 있을지 이런 거 배타적이기 때문에 OCI에서 이걸 비용 최적화로 VM으로 윈도우즈를 올리려고 하면 데디케이티드 버추얼 베어메탈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어메탈에다가 데디케이티드로 VM을 우겨 넣어야 되는 이상한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유연성이 호스트 단위로 나눠서 할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한 머신에다가 VM을 우겨 넣어야 되는 이런 구성이 되는데요. 이걸 지금 인터커넥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일반 윈도우즈 인스턴스는 애저에서 실행하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토노머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그쪽으로 굳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윈도우랑 이렇게 인프라 같이 쓰는 데들은 이 구성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따로따로 이제 그거는 이제 MS 애저 빼고는 다른 클라우드가 마찬가지거든요. 정책이 VM일 경우에 굉장히 유연하게 쓰기에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MS 애저가. 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구성 참 좋다. 요 구성 참 좋아. 또 한 번 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OCI 패스트 커넥트는 아웃바운드 비용이 없고 애저 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럽 서비스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또는 오라클에 있는 인프라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뭐 세컨더리 백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두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사실 비용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를 방송 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판에 또 이게 들어가네.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예. 이 유스 케이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 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